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김연경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상담받으실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산부인과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유방암은 폐경기 전후 50대 여성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질환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0, 40대 폐경기 전 여성의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한국유방암학회에 따르면 한국의 40대 여성에게는 40%, 40대 이하 환자도 약 20% 정도로 폐경 전 여성의 유방암 발생 비율이 60%에 이르렀을 정도인데요. 오늘은 유방암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내가 산에 오르는 이유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마운티아를 입었기 때문이다. 스타일도 웃고 기능도 웃고 지갑도 웃고 즐거운 산행의 모든 것 Joy of Mountain, 마운티아. 찾고 싶은 최신 컴퓨터 하이마트에 다 있어. 한 번에 비교해봐요. 가자 하이마트. 전자제품 살때 하이마트 가요. 인터넷 쇼핑도 역시 하이마트 쇼핑몰.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위해서 맘스 여성병원 산부인과 윤정서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에 7708번, 7709번, 7710번, 7700번 넉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유방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방암 어떤 질환인지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유방암이란 말 그대로 유방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방암은 유방의 유관이란 곳과 소엽에서 생기는 암을 일컫는데요. 유관은 유방의 소엽에서 만들어진 젖이 유두로 나갈 수 있도록 연결된 관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유관과 소엽에서 만들어지는 악성 세포가 보이는 경우에 이런 경우로 유방암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 이 유방암의 원인은 뭘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유방암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가족력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네. 유전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식습관이라든지 연령, 그리고 음주나 방사선 노출 이런 것들이 유방암 발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의 노출이 많이 된 경우에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유방암을 자신이 좀 뭔가 이상하다 의심할 수 있는 증상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네, 그 유방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초기에 병이 있을 경우에는 전혀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유방 통증을 느끼거나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올 때 병원을 많이 찾게 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유방암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유방암이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유방에 만져지는 몽우리가 만져질 수가 있고요. 네. 유방에 있는 피부에 궤양이 생긴다든지 함몰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유방암이 진전될수록 겨드랑이에 종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멍울이 만져지면은 좀 그러면 우선은 유방암이구나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젊은 여성의 경우에 섬유선종 같은 몽우리가 만져지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유방에 몽우리가 만져진다고 판단이 되시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질문만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요. 47세 여성이시고요. 생리기간이 아닌데 약간 혈뇨가 보이기도 하고 또 한 달에 몇 번씩 생리를 하기도 하는데 왜 그런지 물어보셨어요. 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혈뇨와 질에서 나오는 피 분비물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생리기간이 아닌데 혈뇨가 있다 그러면 방광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한 달에 몇 번씩 생리를 하면서 이제 팬티나 이런 곳에 피가 묻어 있는 경우에 실제로 47세시기 때문에 폐경으로 가는 이행기라고 볼 수 있겠죠. 50에서 51세 전후에 우리가 생리가 보통 정상적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폐경기 때는 호르몬의 균형이 이렇게 잘 어우러지지 못하기 때문에
한 달에 생리가 여러 번 난다든지 생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병원에 오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질분비물에서 피가 섞이는 경우에 자궁 내막의 질환들, 특히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의 용종 같은 그런 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예. 흔히 알고 있는 자궁 경부암의 증상 중에 하나도 우리가 피가 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최근에 하신 적이 없다고 그러시면 병원을 방문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은 심각한 질환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요. 오늘 상담은 맘스 여성병원 산부인과 윤정서 원장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멍울이 만져지는 것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 예. 이 밖에도 좀 자가 검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유방암의 검진이 병원을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30세 이상의 여성이 되시면 샤워를 하시는 도중에 유방암을 자가 검진을 하는 방법을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거울에 자기 유방의 양쪽을 비추면서 전체적인 윤곽의 모양이 함몰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갑자기 유방의 크기나 모양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또는 이제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나머지 머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허리춤에 둔 다음에 또 유방의 모양이 변화가 있는지, 유방을 잘라서 이렇게 분비물이 나오는지, 또는 한쪽 손으로 반대쪽 유방을 촉진을 하면서 몽우리가 만져지는지 하는 자가검진법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상담 전화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7708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제가 좀 비만인 편인데, 네. 좀 비만인 사람이 병에 좀 자주 걸리잖아요. 네네. 혹시 유방암에 걸릴 확률도 좀 높을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보냈어요. 아, 네. 우리가 비만인 경우에 몸에 있는 지방 조직이 많게 됩니다. 몸에 있는 지방 조직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일부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유방암의 원인 중에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노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몸에 지방 조직이 많으신 분의 경우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서 실제로 조사 결과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예방을 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많은 여성들이 유방암 검사를 받아보기도 하시잖아요. 건강검진 같은 데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보시고 고밀도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진단을 받는 어머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이 많죠.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진단이 나오는 건가요? 네, 일단 서양인의 체형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여성들의 경우에 유방의 크기가 조금 작으면서 유방 조직이 치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진단으로 치밀 유방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요, 이것은 병이 있다는 말은 아니고 크게 병은 보이지 않으나 유방 조직 중에 우리가 섬유 조직이라든지 그런 유선 조직들이 많아서 굉장히 유방 조직이 치밀하게 보이기 때문에 병이 숨어 있는 것을 캐치를 못하는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유방 초음파를 볼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셔가지고 유방 초음파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저 조직이 좀 치밀하기 때문에 좀 정밀한 검사가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유방암이 생긴다 하더라도 발견되는 속도가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 검진을 하시고 유방 촬영 이외의 다른 검사법을 통해서 혹시라도 유방암이 발견될 수 있는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상담 전화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7709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32주 된 임산부인데요. 네네. 저희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피가 좀 많이 섞인 걸 보고 놀라서 네. 병원에 갔는데 조산기가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보시라고 해서 갔는데 네.
거기는 방광염이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조산기랑 방광이랑 이게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뭐가 정확한지를 모르겠고 또 저희가 또 다른 병을 가서 또 물어봤는데 또 다른 대답을 하시면은 저희도 좀 헷갈리니까. 네. 예, 의사 선생님께서 두 분의 말씀이 다르시니까 제가 좀 헷갈려서 좀 상담을 좀 해보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산모님들이 실제로 그런 그 화장실을 다녀오셔서 피가 묻어 있는 것으로 병원을 많이 방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소변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변기에 고여 있는 물을 보면 이제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피가 소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소변을 볼 때 질 분비물에서 나온 것인지를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방광의 병에 있어서 피가 날 수도 있고요. 또는 조상기라든지 자궁 경부의 어떤 질환 때문에 피가 날 수도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변 검사를 한번 해보셔서 소변에서 피가 섞여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소변에서 피가 섞여 있지 않다고 그러면 그것은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조상기라든지 다른 자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실제로 소변 검사를 했는데 소변에서 피가 많이 고여 있다 그러면 이제 방광의 질환으로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방광 질환일 경우에 치료는 할 수 있습니까? 네, 임산부인데? 임산부지만 32주시기 때문에 약물에 비교적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시기고요. 그리고 또 그 전문의랑 상담을 하시면 약물 중에서도 충분히 임신기에 쓸 수 있는 약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상담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아닙니다. 일단 그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냥 아무래도 즉석에서 바로 검사가 가능한 조금 규모가 있는 병원으로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일단 피가 나오면은 방광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상기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조산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태반의 질환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그것은 태아나 아니면 자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좀 소변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은 유방암 진단이 내려졌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치료는 크게 수술적인 치료법과 방사선 치료 같은 치료법으로 나눌 수가 비수술적인 치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에 되는 것이 수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또 유방을 전체로 절제를 하는 수술 그런 고전적인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암이 있는 부분으로 절제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분의 그 체형이나 아니면 나이 그리고 어떤 결혼을 했는지 유부 또는 병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암이 생기면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적절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게 유방암의 경우에는 특히 여성들이 외적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술 방법.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후에 재건 수술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것도 함께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유방 수술을 할 때는 우리 유방 수술을 하는 파트와 성형을 담당하는 파트가 주로 협력으로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유방 재건술을 유방이 한쪽의 일부라도 수술을 하게 되면 작아지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은 여성성의 상징으로 유방이 손상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인 위축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동시에 재건술을 같이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7708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살이 찌거나 그럼 갑자기 다난성 난포증이라는 게 걸린다던데. 네네. 그건 치료 방법이 없어요? 다낭성 난소증은 일종의 몸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체질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갑자기 체중이 느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의 교란이 오게 되죠.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생리가 들쑥날쑥하거나 아니면 아예 2, 3개월에 한 번씩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다낭성 난소증이라는 질환에 걸리면 어떤 체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런 호르몬의 증가로 인해서 몸에 털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방암이나 장기간으로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의 빈도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적절한 운동으로 먼저 일단 체중 조절을 같이 하시면서요. 그리고 어떤 외부에서 투여하는 호르몬 요법이라든지 자기 몸에 맞는 치료 방법을 통해서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임약을 또 먹고 있는데. 네, 그것도 치료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럼 낫는 거예요? 불임이 될 수도 있다던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낭성 난소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 자연적으로 난소에서 만드는 난자의 기능이 떨어지고 배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임신의 가능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불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외부에서 투여하는 호르몬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피임약인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난소의 호르몬 조절을 해서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다 보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문의를 만나셔서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피임약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안 맞추고 띄엄띄엄 먹고 그러면 치료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호르몬이 더 안 좋아지나요? 맞습니다. 일단 피임약의 경우에 우리가 하루에 유지되는 일정량의 농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틀씩 3일씩 빼먹게 되면 프로게스테론의 호르몬이 갑자기 중단이 되면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피임의 효과도 아예 없어지게 되고 또 그런 경우에는 아까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데도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치료하기로 마음을 드셨으면 조금 신경을 쓰셔서 약을 좀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네, 그 유방암을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운동과 검진을 통해서 유방암을 좀 줄이고 그리고 발견을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음식물이나 술 등의 음주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좋고요. 또는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산이 많이 있는 패스트푸드를 줄이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체형의 조절, 체중의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예방법에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상담을 맘스 여성병원 윤정섭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상담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